네, 오전 10시부터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유족의 반발로 보훈처장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최창렬 YTN 개관 해설위원과 함께 5.18 기념식 상황과 정치권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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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전에 현장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박승춘 보훈처장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논란 때문에 역시 유족들의 반발이 컸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5.18 유족들이 세게 반발하면서 예. 그러면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기념식장에 입장하는 것이 무산됐고요. 결국 그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아시다시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게 해달라는 야당과 5.18 유족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합창하는 것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이런 부분 가지고 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오늘 5.18 유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입장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네. 벌어진 겁니다. 네, 자, 이 임을 위한 행진곡 결국에는 여야 지도부가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문제가 이번에도 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네. 결국은 뭐보훈처장도 입장을 거부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난 청와대 회동 때 야당이 아주 강력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알려지다시피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기념곡 지정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재창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네. 게 일반적인 전망들이었는데 예. 네. 결국 뭐 이제 합창으로 결정이 되면서 또 저런 이제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노래를 재창으로 하느냐 합창으로 하느냐 자체가 큰 문제가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저 자체가 정치적 이슈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떤 협치와 소통의 하나의 가늠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해석들이었는데요. 네. 결국은 무엇보다 전향적인 결정 내리지 못했고 보훈처장이 뭐 자신의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예. 뭐 청와대와의 교감이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보훈처장이 결정한 걸로는 돼 있긴 합니다만 보훈처장이 최근 뭐 자신의 손을 떠났다라는 말도 했는데 물론 그 의미가 아니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 노래를 가지고 저렇게 재창이 합창이 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뭐 여권이 특히 청와대가 결단을 내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화면에서 뭐 확인하셨겠지만은 황교안 총리나 현교안 수석 같은 경우는 같이 그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좀 예. 그 갈등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기념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권 인사 중에 정진석 원내대표 네. 그리고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같은 분 그리고 네. 권영진 대구시장 이런 분들은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 이제 야권 대부분 인사들은 뭐 아주 우렁차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했고요. 예. 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황교안 총리나 현교안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정부 방침이 재창이 아니고 합창이다 보니까 따라 부르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황교안 총리하고 현교안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그냥 서 있는 남들이 재창을 할 때 그냥 예. 서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 기념식에 황교안 총리가 참석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3년째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정이 있었던 건가요?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별도의 일정이 있었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취임 초에는 취임 첫 해 박근혜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고요. 네. 그 위에 이제 국무총리가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특히 더군다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을 할 것인지 재창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놓고서 이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기념식에 참석하기는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부담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또 네. 사전에 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이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이 노래가 지금 2009년도부터 합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1997년도에 광주민주화운동 이 기념일이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계속 재창을 해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9년도부터 합창으로 네. 바뀌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합창과 그럼 사실 합창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그 뭐 재창이나 합창이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합창을 네. 해도 따라 부르면 된다. 따라 부르는 네. 사람도 있고 지금 따라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재창을 하면 또다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에요. 예. 저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이런 문제야말로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계속 불러왔던 노래들이고 말이죠. 예. 뭐 이무지한 행진곡이 북한을 의식했다라고 그러는데 예. 그럼 아예 합창도 하지 말아야죠. 합창은 왜 합니까? 북한과 예. 관련됐다고 생각하면 보수단체의 그 항의 어떤 그런 반대를 우려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이슈엔 다 찬반이 있는 겁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환경부 총리가 참석을 했으니까 예. 뭐 보훈처의 설명을 합창을 하더라도 따라 부르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재창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 합창이냐 재창이냐 문제 때문에 대통령들의 참석 여부도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지금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금 합창이냐 재창이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예, 그렇죠. 그때 박 대통령은 태극기는 흔들면서 노래는 부르지 않았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합창과 재창이라는 게 저것이 어쨌든 이념적인 어떤 갈등으로 지금 비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 이게 국론 분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에 지시를 하겠다라고 청와대 회동 때 박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 참석하고 계속 참석을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2008년에 이제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2009년에는 이제 재창이 합창으로 바뀌었는 바뀌고 거죠. 이제 그때 예. 이후로 이제 2013년도에 취임 첫 해 박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말이죠. 그 이후엔 계속 불참을 한 건데 이게 청와대에서 이 국론 분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지시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저는 오히려 이게 재창을 했으면 이게 국론 분열이 전혀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합창하니까 또 이런 논란이 있고 국가보훈처장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게 국론 분열이 아니고 뭐가 국론 분열입니까? 난 네. 정말 이 정부가 예. 이런 것들에서 왜 이걸 하나 그렇게 전향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무슨 국민통합을 하고 무슨 뭐 소통을 하고 무슨 협치를 한다고 그럽니까? 예.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저는 이건 아주 그 현명하고 아주 협소한 그런 정책이고 이념적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다 국가보훈처가.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하여튼 뭐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5.18 기념식을 앞두고 야권의 잠룡들이 광주로 총출동을 했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야권의 잠룡들 어제 광주에 모두 집결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또 안철수 대표가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한다고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만남은 없었습니다. 예. 서로 좀 피하는 모습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지금 야권에서 그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뭐 네.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보다 앞서는 그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이제 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경쟁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특히 이 호남의 민심을 누가 잡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그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에서 그 국민의당을 통해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지지를 거둔다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참패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는 더욱더 절박한 거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의 어떤 지지를 이번 그 호남에 구애를 하면서 확실하게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뭐 서로의 어떤 상반된 그런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 거죠. 전 대표하고 안철수 공동 대표 물론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감정적으로도 약간 조금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더민주의 그 후보로 상수로 인식되는 게 문재인 전 대표고 예. 국민의당도 저는 안철수 대표가 현재까지는 상수인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변수가 기본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두 사람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단지 이제 국민의당과 이 더민주 그리고 전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예. 현재 정치 체제가 정당 체제가 대단히 불안한 체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와 문재인 이 대표들이 예. 어쨌든 경쟁 관계죠. 어쨌든 야권에 뭐 나중에 여야가 어떻게 뭐 연정을 하고 협치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상당히 그
여러 고차 방정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은 뭐 서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아까 저기 화면 쭉 보니까 뭐 야권의 뭐 대선 주자 다 총 출동했네요. 뭐 예, 그렇죠. 네.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박원순, 손학규 이런 분들이 다 출동을 했고, 예. 이런 상황이니까 저분들이 다 경쟁 관계들이에요. 어떻게 예. 뭐 짝짓기가 되고 어떻게 연대를 할지 그건 전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당연히 뭐 만남에 대해서 서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5.18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야권 잠룡들의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나서겠다 이런 네. 의지를 확고하게 비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그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더 그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네. 그런 의지를 내비친 거기 때문에 네. 특히 그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좀 다크호스로 떠오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시각들도 있고요. 예. 네. 아시다시피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금 이제 최근에 좀 그 광주를 방문하면서 상당히 좀 행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손학규 전 대표도 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들이 많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도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진짜 그야말로 이 야권 잠룡들이 그야말로 이 벌이는 이 경쟁 상당히 흥미진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야권의 움직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 역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이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으로 개혁에 임해야 합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지난 이틀간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혁신위원장 사퇴합니다. 비박의 강성 그 인사들로만 구성되다 보니까 친박 공격하는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어야 정신을 차릴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예요. 우리가 개파 갈등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자, 어제 있었던 새누리당 전국위원회 의결 정적수 미달로 불발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그야말로 난파선의 지경까지 갔는데요. 자, 이 새누리당 이제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좀 길이 없죠. 네. 이게 뭐 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뭐 뇌사 상태에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난파선인데 지금 그야말로 현재 상황에서는 참 앞이 캄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친박계가 새누리당의 그 대주주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도 친박계 어떤 지지를 얻고서 이제 그 원내대표의 1차에서 선출된 상황이었는데 친박계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네. 혁신위원장을 그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비대위원도 대부분 비박계 인사들로 그 인선을 하다 보니까 네. 친박계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를 거둬들인 거죠. 그러면서 어제 그 전국위원회와 상임 전국위원회가 무산되는 이런 그 파국을 맞이한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임 전국위 같은 경우는 52명 중에 27명이 그 과반인데 예. 그 16명만 참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국위원회도 865명 중에 이제 과반인 433명에서 70명이 모자라는 363명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그 조율을 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전국위원회나 상임 전국위로 소집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측에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러나 네. 어쨌든 친박계에서 조직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 전국위와 상임 전국위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명분은 비박계가 지고 있거든요. 새누리당이 어떤 환골탈퇴해야 된다는 예, 어떤 예. 비박계의 어떤 혁신 드라이브 이것이 그렇죠. 그 명분을 쥐고 있는데 실권은 또 친박이 쥐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새누리당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전국위원회가 이렇게 무산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이 있고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관여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상식선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 뭐 상임정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무소환됐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네. 요즘 우리 정치 현상에 정말 이 알파고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지난 뭐 3당 체제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2당으로 전락한 것도 뭐 인공지능도 예상 못했을 것 같고 네. 말이죠. 어제 그 상임위원회와 전국 상임위원회가 상임정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이렇게 친박에 아주 조직적이고 이런 반발 보이콧으로 무산돼서 혁신위와 비대위가 이렇게 무위에 그치는 것도 상당히 상상이 어렵어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정도는 얘기가 나오네요. 동네 양아치도 이런 식으로 안 할 거다. 이런 예. 패거리 집단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김성태 의원은 전국위원회 자체를 조직적으로 보이콧한 부분에 대해서 준엄한 씨, 저는 이 예. 말에 아주 100% 동의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친박과 비박 간의 계파 갈등에서 볼 것이 아니고 친박이 정신을 못 차렸다. 이번 네. 총선 패배는 어쨌든 친박의 막장 공천이었어요. 여러 가지 물론 뭐 세부적인 설명도 뭐 필요하겠으나 김무성 전 대표의 뭐 옥새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일으키게 한 게 친박 진박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 막가파식 공천 아니었어요. 예. 뭐 더 이상 뭐 돌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이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대위를 새로 꾸려가지고 비박 인사들로 해서 국민들에게 친박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고해성사하는 그러한 절차들이었잖아요. 혁신위도 그렇고. 근데 김용태 의원이야 뭐 평소에 상당히 비박의 입장에서 친박을 많이 비판해왔고 뭐 바른 소리 많이 한 의원이죠. 김용태 의원이 뭐 네. 소장파 예. 의원 이번에 삼선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도저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 계파 패권주의의 전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음에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설령 정권을 뺏기더라도 그리고 비박이 탈당하더라도 우리 친박으로 가겠다. 이게 전형적인 그 야당 우리가 비판할 때 얘기했던 친노 패권의 다름 아니에요. 예. 이 친박 패권주의는 저는 이 부분은 정당 정치 사상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뭐 정당 역사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거의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정치판에 좀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은 전 처음이거든요. 이건 정말로 친박들이 국민의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의를 완전히 왜곡하고 완전히 난독증에 빠졌다. 친박 예. 세력이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친박계는 없고요. 또 친박계 나름대로 또 주장이 있습니다. 뭐 친박계 예. 주장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어쨌든 친박계가 다수인데 예. 뭐 친박계 어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쨌든 인선의 문제를 그렇죠. 제기한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김용태 예. 혁신위원장을 추천한 거라든지 비대위원을 대부분 비박계로 특히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비박계 강성으로 다 인선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이제 대표적 친박계 의원이죠. 얘기한 것을 보면 비대 인사에 부적합한 인물들이 많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 불렀다. 뭐 예를 들면 이혜원 의원이라든지 김세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유승민 의원하고 대단히 가깝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비대위 위원으로 이제 인선이 됐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비대위에서 그 유승민 의원의 복당부터 서두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예. 의구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비박 강성 인사들만 이제 구성되면 청와대와 진박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혁신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되는데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강성 비박계 인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혁신위가 하는 일이 이제 당장은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어떤 진박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막장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친박계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도 책임이 있겠지만 뭐 김무성 대표의 어떤 이 옥새 파동이라든지 이 뭐 어떤 비박계에도 책임이 있는데 친박계에만 책임을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뭐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7,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당권을 잡는데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예.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 거죠. 친박계들의 네. 주장을 보면은 어쨌든 네. 뭐 인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도 아니 이게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친박의 나름의 논리야 뭐 또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엔 다 이유도 있고 주장이 다 있고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동호 부국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렇게 상임정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이렇게 절차적 민주주의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절차의 정당성이에요. 네. 이걸 아주 원천봉쇄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 친박이 자신의 주장을 펴야죠. 예.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누구 예. 말이 옳은가를. 근데 자, 그러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어떻게 그 운신을 해야 될지 정진석 원내대표의 선택 앞으로 어떻게
저는 이 상황 속에서요 다시 전국위를 여는 것도 그야말로 절차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누가 예. 이거 소집을 합니까? 예, 그건 상임정국이 뭐 마찬가지로. 사실상 뭐 힘들다고 근데 사실 봐야 뭐 되고요. 비대위원장 자체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쯤 되면요, 정진석 네. 원내대표가. 게다가 비대위원장 포기하고 원내대표 수행한다. 그럼 나중에 이제 결국 이 혁신과 쇄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대충 이렇게 지도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 가서 거기서 전당대회에서 결국 친박 인사가 된다? 그럼 이것과 설령 뭐 친박의 주장이 설령 나름 논리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 그럼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정당 내 개파 갈등이 설령 뭐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아예 원천적으로 그 대회를 보이콧하는 건 전형적인 구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설령 친박과 비박 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고 명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요. 절차를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완전 봉쇄하는 건요. 아까 비박 강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친박 강성들의 이거는 저는 오만이고 독선이다. 이건 교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 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아마 두 번째를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어제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친박 이 새누리당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새누리당의 현재 상태에서 책임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네. 것은 원내대표를 사퇴할 그런 의사는 없다는 거고요.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되는 건 불가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위원회에서 어제 추인을 못 받았어야 받았죠. 되는데 예. 추인이 안 됐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원래 그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거든요. 예. 공석인 거고 또 예. 이 전국위를 다시 여는 거는 위원장이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제 공석인 상태에서 전국위를 다시 여는 것도 이제 불가한 상태고요. 그렇다면 원내대표는 유지하되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이제 사퇴하는 거고요.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이렇게 된 마당에 그 전당대회를 그냥 좀 빨리 열자.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 열어서 예. 좀 빨리 지도부를 구축해야만 이 위기를 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지도부 없이 난파선 처지가 된 새누리당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 YTN 보도국 부국장, 최창렬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